미국 국방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전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던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 지하 요새와 지휘소를 뚫지 못해 고전하는 상황에선 그들이 그토록 얕잡아 보던 나라가 단 한 발로 이를 파괴하는 충격적인 영상을 접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대한민국이죠. 그동안 미국의 기술적 지원에만 의존해온 변변찮은 동맹국이라고 여겼던 한국이 러시아의 지상 공격을 무력화시키며 전쟁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 겁니다. 미국 고위 관료들은 이제 깨닫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과소평가했던 한국이 이제는 감히 넘볼 수 없는 진정한 강국으로 부상했음을 말이죠. 지금부터 미국 국방부 전체를 충격에 빠뜨린 한국의 압도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저는 마이클 존슨입니다. 미국 국방부에서 20년째 수석 국방 분석가로 일해왔죠. 명문대를 나온 후 냉철한 논리와 데이터만을 신봉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깊숙한 곳에는 오래된 상처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부모님이 운영하던 섬유 사업이 아시아의 저가 모방 기술 때문에 파산 직전까지 몰렸던 일말이에요. 그때부터 저는 동양권 기술은 기껏해야 모방이나 할 뿐 진정한 혁신은 불가능하다고 믿어왔습니다.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더욱 그랬죠. 언제나 미국의 기술적 지원에 의존해온 작은 동맹국 정도로만 여겼으니까요. 그런 제게 로버트 해밀턴 국장으로부터 긴급 소집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심드렁한 마음으로 국장실에 들어서는데 로버트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 있더군요. 마이클, 이 영상을 봐. 로버트가 보여준 건 우크라이나 전선의 8분짜리 영상이었습니다. 러시아군이 지하 깊숙이 건설한 요새와 지휘소가 한 방에 완전히 파괴되는 장면이었어요. 미군도 수차례 공격했지만 끄떡없던 그 견고한 구조물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한국이 개발했다는 정체불명의 무기야. 단 한 발로 러시아군 지하 요새를 박살낸 거지. 저는 내심 코웃음을 쳤습니다. 뻔한 모방품이겠지. 아마 미국 기술을 베껴서 조금 개량한 정도일 거야. 하지만 로버트의 표정은 심각했어요. 이 무기가 전쟁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는 게 문제야. 한국이 우리와 협의도 없이 이런 위험천만한 무기를 개발해서 무책임하게 사용하고 있어. 이들이 전쟁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차피 아시아 국가들이 늘 그래왔던 것처럼 무모하고 성급하게 행동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마이클, 내가 이 무기의 실체를 파악해야 해. 그리고 미국과의 협의 없이 이런 위험한 무기를 개발한 배경도 밝혀내라고. 엄명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자신만만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분석하지 못한 무기 체계는 없었으니까요. 더군다나 한국이 만든 것이라면 말이죠. 얼마나 걸릴까요? 일주일이면 충분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는 나중에야 깨닫게 됩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그리고 그들의 기술력을 완전히 잘못 판단하고 있었던 거죠. 분석 작업에 돌입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제 자신감은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공개한 재원과 설계도를 보면서 첫 번째 충격을 받았거든요. 사거리와 탄두 중량은 정말 놀라운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핵심인 지하 침투 및 정밀 파괴 원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미국 역시 유사한 무기 개발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하 구조물 파괴에 있어서는 늘 한계에 부딪혔죠. 그런데 한국이 이걸 해냈다는 거예요. 아니야, 분명 어디선가 허점이 있을 거야. 데이터를 조작했거나 과장된 선전일 뿐이야. 저는 계속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제 믿음을 배신했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예상치 못한 대규모 반격에 나선 거예요. 미군 주도 연합군의 최전선이 위협받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이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로버트가 제 사무실로 달려왔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우리가 밀리고 있어. 한국의 그 무기 기술을 파악해서 전세를 역전시켜야 한다고. 저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수차례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지만 한국 무기의 지하 침투 및 파괴 메커니즘을 재현하는데 번번이 실패했거든요. 겉보기에는 평범한 드론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담긴 기술적 난제가 제 모든 경험과 지식을 무력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해답을 찾지 못했죠. 로버트는 매일같이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언제쯤 그 아시아 국가의 사기극을 밝혀낼 거야? 우리 국방부가 한국 따위에게 농락당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 언론도 마찬가지였어요. 미 국방부의 무능을 질타하며 저의 입지를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의 명예는 물론이고 국가적 안보까지 위험에 처한 상황이었죠. 저는 점점 절망에 빠져갔습니다. 20년간 쌓아온 경력과 명성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하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감정도 들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에 대한 의문이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기 시작한 거죠. 밤을 새워가며 모든 자료를 재검토했습니다.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버티는 날들이 계속됐어요. 그러다 문득 하나의 가설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한국의 무기가 단순한 폭발력으로 지하를 파괴하는 게 아니라면 어떨까? 제가 세운 새로운 가설은 이랬습니다. 한국의 무기는 지하 구조물 진동 분석을 통해 가장 취약한 지점을 정확히 찾아낸다. 그리고 미세한 충격으로 구조적 붕괴를 유발하는 거죠. 더 강하게 부수는 것이 아니라 더 정밀하게 부수는 방식 말입니다. 이는 미국이 수십 년간 추구해온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이었어요. 우리는 늘 더 강한 폭발력, 더 큰 관통력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정밀성과 효율성에 집중한 거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가설이 맞다면 정말 혁신적인 기술이었으니까요. 저는 급히 로버트에게 보고했습니다. 국장님, 한국의 무기는 단순한 파괴 무기가 아닙니다. 구조 분석을 통한 정밀 붕괴 유도 시스템이에요. 하지만 로버트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터무니없는 소리야. 한국의 과장된 선전에 넘어간 거 아니야? 그들이 우리를 앞선다는 게 말이 되나? 로버트는 제 보고서를 일축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어요. 마이클, 자네 분석 능력이 이제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어. 아시아권 기술에 대한 객관적 판단력을 잃었다고. 그의 냉혹한 경고가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도 성과를 내지 못하면 자네는 국방부 최고의 분석가라는 명성을 잃게 될 걸세. 깊은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질 위기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한국 기술에 대한 의문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했어요. 이 문제를 데이터만으로는 풀 수 없다는 것을 말이죠. 그때 새로운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한국 현지 조사단 책임을 맡으라는 거였어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는 걸 말이죠. 로버트의 끈질긴 반대와 언론의 비난을 뚫고 한국행이 확정됐습니다. 솔직히 기대보다는 불안이 더 컸어요. 만약 이번에도 실패한다면 제 커리어는 끝이니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공항 시설부터가 놀라웠습니다. 이게 정말 미국의 지원에 의존하던 그 나라 맞나? 서울로 향하는 길에서 본 풍경은 더욱 놀라웠어요. 현대적이고 체계적인 도시의 모습이 그 어떤 선진국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었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앞선 것 같기도 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편견이 얼마나 뿌리 깊었는지를 말이죠. 부모님의 사업을 망하게 했던 모방만 하는 아시아라는 고정관념이 이미 이곳에서는 통용되지 않는다는 걸 직감했어요. 국방과학연구원에 도착했습니다. 건물부터 인상적이었어요. 첨단 시설과 체계적인 보안 시스템이 미국의 어떤 연구소와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이서윤 박사와 박진우 소령을 만났습니다. 첫인상이 강렬했어요. 이서윤 박사의 차분하면서도 예리한 전문성은 제가 만나본 그 어떤 과학자와도 견줄만 했습니다. 박진우 소령의 강인한 조국애와 전문가적 자신감도 마찬가지였고요. 안녕하세요, 마이클 존슨 분석관님.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서윤 박사의 유창한 영어와 따뜻한 인사에 제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하지만 박진우 소령의 눈빛에서는 약간의 경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당연한 반응이었죠. 미국이 한국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들도 알고 있을 테니까요. 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점점 더 놀라게 됐습니다.
이들 개개인이 가진 역량이 제가 예상했던 수준을 훨씬 뛰어넘었거든요. 이제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국에 대해 가졌던 모든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말이죠. 국방과학연구원 브리핑룸에서의 하루는 제 인생을 바꾼 순간이었습니다. 이서윤 박사가 저에게 그 놀라운 무기의 정체를 공개했거든요. 바로 천리안 드론이었습니다. 이것이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러시아군 지하 요새를 파괴한 천리안 드론입니다. 실물을 본 순간 당황스러웠어요. 생각보다 훨씬 작고 평범해 보였거든요. 이런 작은 드론이 그 강력한 지하 요새를 파괴했다고. 이서윤 박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크기에 놀라셨죠? 하지만 진정한 혁신은 크기가 아니라 두뇌에 있습니다. 그녀가 준비한 시연이 시작됐어요. 가상으로 구현된 러시아군 지하 요새 모형이 스크린에 나타났습니다. 실제 우크라이나에서 파괴된 그 요새의 정확한 재현이었죠. 천리안 드론은 먼저 대상 구조물을 스캔합니다. 그리고 구조적 취약점을 찾아내죠. 화면에서 드론이 요새 주변을 돌며 데이터를 수집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정밀함에 감탄했어요. 마치 외과 의사가 수술 부위를 살펴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정밀 타격이 시작됩니다. 드론이 요새의 특정 지점에 미세한 진동을 가했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거대한 지하 요새가 도미노처럼 차례차례 붕괴되기 시작한 거죠. 제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이서윤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핵심은 지하 구조 분석과 자율 침투 기술입니다. 우리는 폭발력이 아니라 구조역학을 이용한 거예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펜타곤에서 수십 차례 시뮬레이션으로 해결하지 못했던 모든 난제들이 여기서는 이미 현실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박진우 소령이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드론들은 늘 더 강한 폭발을 추구했죠. 하지만 우리는 더 정확한 분석을 선택했습니다.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미국 드론이 놓쳤던 환경 분석과 적응형 파괴라는 한국 기술의 핵심 철학을 이해하게 된 거죠. 제 눈에는 경멸 대신 경외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이런 기술을 어떻게 개발하셨나요? 이서윤 박사의 대답은 더욱 놀라웠어요. 10년간의 연구와 수백 번의 실패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목적의식이었어요. 목적의식이라는 말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단순히 기술만 뛰어난 게 아니라 뚜렷한 철학이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다음 날 이서윤 박사와 박진우 소령의 열띤 토론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처음엔 갈등 상황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곧 깨달았죠. 이건 갈등이 아니라 서로 다른 관점에서 같은 목표를 추구하는 진지한 논의였다는 걸 말입니다. 박진우 소령이 말했습니다. 박사님, 이 드론은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우리 군인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전쟁을 조기에 끝내기 위한 방패예요. 이서윤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밀성에 더욱 집중한 거고요. 불필요한 인명 피해를 줄이는 것이 우리 개발 철학의 핵심입니다. 그 순간 전율이 흘렀어요. 이들의 기술 개발에는 단순한 우월성을 넘어선 깊은 책임감이 담겨 있었던 거죠. 점심시간에 연구원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그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한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저희가 밤낮 없이 연구하는 이유는 단순해요. 우리가 만든 무기로 조국과 동맹군을 지키고 싶어서예요. 다른 연구원이 덧붙였습니다. 기술 자체보다 그 기술이 무엇을 위해 쓰이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단순히 우수함을 넘어서 깊은 윤리의식과 헌신에서 비롯된다는 걸 이해하게 된 거죠. 저는 자괴감이 들었어요. 제가 가졌던 뿌리 깊은 편견이 얼마나 좁고 어리석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이들은 단순히 기술을 베끼거나 모방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혁신을 이뤄낸 창조자들이었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뭘 하고 있었던 걸까? 편견에 사로잡혀 진실을 보지 못했구나. 처음으로 제 자신에게 솔직해졌습니다. 한국에 대한 제 태도가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걸 인정했어요.
이제 저는 다른 시각으로 이들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체류 중에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천리안 드론이 러시아군의 핵심 지휘소와 보급 창고를 정밀 파괴하는 실시간 영상이 전 세계에 공개된 거예요. 연구소 브리핑룸에서 그 영상을 봤는데 정말 압도적이었습니다. 러시아군이 철통같이 지키던 지하시설들이 차례로 무너지는 모습이었어요. 하나하나가 정확하고 효과적인 타격이었습니다. 이서윤 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군이 반격할 수 있을 거예요. 과연 그 예측이 맞았습니다. 며칠 후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의 공세를 완전히 저지하고 반격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전황이 완전히 역전되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미국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로버트 국장으로부터 화가 난 전화가 왔어요. 마이클, 한국이 또 무책임한 행동을 했어. 우리와 상의도 없이 위험한 일방적 행동을 한 거야. 저는 더 이상 그 말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건 무책임함이 아니라 전략적 책임감이었거든요. 국장님, 한국의 행동은 전쟁을 조기 종료로 이끌 수 있는 합리적 판단이었습니다. 제 대답에 로버트는 더욱 화를 냈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이제 저는 한국의 진정한 의도를 이해했으니까요. 박진우 소령과의 대화에서도 변화를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저에 대한 경계심이 역력했던 그가 이제는 진정한 존중을 표하기 시작한 거예요. 마이클 분석관님, 처음에는 미국의 전형적인 관료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게 생각해요. 박진우 소령의 말에 저도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저 역시 처음엔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국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게 됐어요. 이서윤 박사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는 게 진정한 동맹의 시작이겠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을 향한 제 오랜 편견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걸 말이에요. 이제 저는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저는 펜타곤으로 돌아왔습니다. 저의 마음은 한국의 갈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겸손하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저는 고위 관료들 앞에서 천리안 드론에 대한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드론의 압도적인 기술력, 우크라이나 전선에서의 실질적인 효과, 그리고 무엇보다 평화를 위한 방어 수단이라는 한국의 책임감 있는 자세를 강조했습니다. 저의 이전 보고서는 한국 기술에 대한 오만한 편견으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마주한 한국은 우리가 알던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천리안 드론은 단순한 무기를 넘어선 혁신이며 그들의 기술에는 깊은 윤리의식이 담겨 있습니다. 로버트 국장은 여전히 저를 공격하며 한국 기술을 폄하하려 했습니다. 마이클, 자네는 한국의 선전에 완전히 넘어간 것 같군. 그들의 기술은 여전히 미심쩍고 우리의 기술적 우월성은 변함없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비난으로 가득했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제시한 구체적인 증거와 우크라이나 전황 데이터, 그리고 제가 직접 목격한 한국 연구진의 헌신과 사명감 앞에서 다른 관료들은 서서히 한국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관료들은 제게 질문을 던졌고 저는 제가 보고 느낀 모든 것을 솔직하게 설명했습니다. 회의장의 분위기는 점차 한국 기술에 대한 경외감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결국 펜타곤 내부에서는 한국과의 군사 협력 및 기술 공유 정책에 대한 재검토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우리의 대외 정책에 있어서 엄청난 변화였습니다. 저는 한국이 단순한 동맹국을 넘어선 진정한 전략적 파트너임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제 선입견은 완전히 깨졌고 저는 한층 성장한 분석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과거 제가 품었던 오만함과 무지함에 대해 한국의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단순히 기술을 분석하는 것을 넘어 기술 뒤에 숨겨진 철학과 가치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언젠가 한국을 다시 찾아 그들의 기술과 정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다는 새로운 비전을 품게 되었습니다. 제게 이번 경험은 단순한 국방 분석가의 업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 자신의 뿌리 깊은 편견을 깨고 세상을 보는 저의 시야를 넓혀준 인생을 뒤바꾼 여정이었으니까요. 저는 이제 압니다. 진정한 강대국은 단순히 강력한 무기를 가진 나라가 아니라
그 무기를 어떤 철학으로 사용하고 어떤 윤리의식을 가지고 기술을 발전시키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국은 저에게 그리고 전 세계에 그 진정한 의미를 보여주었습니다.